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4강전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강에서 정말 만날 팀들끼리 만났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만났는데요. 네, 어제 뭐 전통의 강호들끼리 4강전에 만났는데요. 뭐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얘기하면 반대편 4강의 두 팀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굉장히 결승전만큼이나 아주 치열한 한판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은 4강에서 2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첫 번째 대국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국 형식은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양팀 합계 초반 15분, 중반 15분, 중반 나머지 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도 있습니다. 1분 이하 초과일 때 5집 공제, 2분 이하 초과일 때 10집 공제, 3분 이하 초과일 때 15집 공제, 3분 초과 시에 시간패가 됩니다. 네, 정말 치열한 4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연세대와 서울대학교가 만났고요.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중앙대와 명지대의 대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매년 4강에 이 한 팀이 깜짝 팀이 나오는데 올해 깜짝 스타는 이제 중앙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팀 상대 전적으로는 아직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대 입장에서는 1국 오더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단 1국의 이 연세대 입장에서는 송재원이라는 이 필승 카드가 나오는데 이 팀 1국의 오더로 정면 승부를 할지 아니면 피해가 할지 일단 서울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도 정말 중요한 한 판이 되겠는데요. 과연 첫 번째 대국의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갈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자,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대국인데요. 자,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준결승전 1경기 1국입니다. 초반전 선수들이고요. 연세대학교 김정호 선수입니다. 수학과 83학번. 또 연세대학교 에이스 선수입니다. 네, 주로 초장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초장이 항상 유연한 포석을 잘 구사합니다. 네. 실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죠.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노근수 선수를 등판했습니다. 인상공학과 77학번이고요. 역시 노근수 선수도 이 초장을 항상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바둑 예전에 바둑 교육에 굉장히 또 장점이 있어서 후학들을 많이 또 길러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빅매치인데요. 첫 번째 대국에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강자들의 바둑에서는 초반에 승부가 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초반의 중요도가 훨씬 높은데 뭐 그래서인지 두 팀은 굉장히 제일 안정적인 선수가 초반에 나왔네요. 지금 정말 빅매치로 네. 정말 에이스 선수들만 1국에 출전을 시켰는데 이 마지막에 종반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뭐 송재환 선수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릴레이 동문전 바둑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에 맞서는 종장의 또 신영수 선수도 굉장히 또 잘 둔 선수이죠. 그 서울대 에이스와 네. 연세대 에이스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두 선수가 공통점이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바둑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네. 네, 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학업으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네. 진학을 해서 들어간 대학교가 서울대와 연세대인가요? 그래도 뭐 우리 바둑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두면 공부 잘한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이를 좀 증명을 해준 좋은 친구들 같아요. 근데 지금 중장에 나오는 이 연세대 정인규 선수가 우리 굉장히 또 아주 셉니다. 네. 항상 3국에 주로 나왔는데 상당히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무조건 1국을 무조건 잡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양팀 모두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뭐 특히 연세대가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가 그냥 1국에 다 나와 버렸어요. 1국의 기선을 제압하고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1국이 승부판이라고 본 걸까요? 네. 역시 뭐 거의 뭐 AI 정서뿐 아니라 네, 역시 뭐 암기를 하고서 나온 듯한 네, 두 대국자의 착점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무난해 보였는데 여기서도 젖혀가면서 정석 선택을 네. 했네요. 그래서 뭐 이수는 뭐 좋다라고 말씀을 좀 뭐 드리긴 좀 애매하고 이쪽은 이제 흙이 있고 이렇게 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백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약간 어려워요. 돌이 이쪽의 위치가 아무래도 뭐 밑으로 쳐져 있어서 잘 두진 않는데 굉장히 수비적인 정석이에요. 있는 수가 있고 네, 손을 빼버립니다. 야, 여기서 재밌는 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있는 수도 있고 호구 치는 수도 있고 이 교환이 애매하니까 네, 손을 뺐습니다. 자, 바로 갔는데 여기서가 이제 백이 이제 손을 뺄 수 있는 기회죠. 네, 지금 이제 이쪽을 단수 치거나 뭐 이쪽으로 끊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좌하귀 네. 쪽을 건들려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되나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보통 하나 호구를 쳐 놓는데 네, 이거 이제 생략을 했죠.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방법이죠. 네. 이 바둑에서는 항상 이제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냥 무난한 수비적인 수고요. 호구치고 막 이렇게 패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수죠.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세 번째 길이 바로 이제 손을 빼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둬야 될지 아니면 공격으로 둬야 될지 애매할 때는 상대방에게 맡긴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프로바둑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바둑은 정말 네. 프로 기보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네. 정도로 막강한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네. 노근수 선수는 이 초반 포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뭐 이제 두 팀의 어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으면은 대부분 그 바둑 TV 시청과 더불어 AI로 공부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네요. 네. 또 김정우 선수는 본인의 기력 향상법으로 AI와 놀기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공부하는 것도 뭐, 아니고 즐긴다라는 네. 뜻이죠. 저로서는 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그만큼 바둑을 즐긴다라는 네. 뜻이 되겠고요. 지금 좌변 쪽을 지켜두었는데 한 칸으로 지켜두네요. 이 두 선수가 이제 굉장히 공통점이 수비적인 이 기풍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크게 압박을 하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될 일도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1국에서 서로 나올 만한 그런 기풍인데 글쎄 뭐 흑이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백이 뭐 수비적으로 먼저 백이 이쪽 이제 따내고 둘 텐데요. 이쪽으로 뒀는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변을 차지하니까 집은 흑이 이제 먼저 확보를 하겠네요. 근데 백은 두 점을 다 잡는 게 아니라 네. 한 점만 잡네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잡으러 가면은 좀 변환 좀 어려워지죠. 끊는 수가 아. 있으니까. 모험은 하는 거고, 이수야말로 정말 모험을 안 하고 안전하게 두는 건데, 이 김정우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을 길게 끌어가겠다라는 네. 거군요. 자, 지켜두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이제 학교 선수들과 더불어 다양한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정우 선수는 이제 수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수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바둑이 굉장히 정교해요. 뭐 한 집, 두 집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따지는 그런 거에 능하다 보니까 바둑이 막 모험을 하거나 좀 헝클어지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안전한 바둑을 좀 구사하죠. 좀 정확한 네. 포석을 추구하는군요. 여기서 이 백의 입장에서는 자, 붙이고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돌 두 개가 끊어지니까 이제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백은 어떤 판을 좀 어지럽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두 선수 지금 표정만 봐도 대국장이 얼마나 긴장감이 감도는지 네. 예상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바둑을 구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노근스 선수도 공학과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딱 떨어지는 그런 바둑을 구사를 하죠. 두 선수가 서로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AI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기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네. 자, 일단 밀어놓고 붙였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움직였거든요. 네. 자, 왜냐면 여기 붙여서 두는 게 이었을 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선 조금 어렵겠네요. 느는 게 맞는지 늘고 넘겨주고 글쎄요. 뭐 이런 정도 두더라도 백이 깬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 집이 생긴 거 아니죠? 옥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백이 지금은 늘기만 하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이네요. 늘어서 네. 지켜둡니다. 이런 모양에서 잡으러 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네, 젖히면 끊을 수가 없죠. 네, 내 돌이 먼저 죽으니까 공격이 이어야 되는데 뻥 뚫려버리면은 네, 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좀 살려줄 땐 살려줘야 되는군요. 살려달라고 할 때는 네, 살려줘야 되는데 아오. 우리가 이게 그게 안 돼서 문제죠. 네, 살려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 잡으러 가니까. 잡으러 가고 싶죠. 네. 자, 이제 100도 넘어갔고 정말 팽팽하게 그래프가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흙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래도 이 근데 정도면 이거야 뭐 이제부터 바둑이죠. 아직까지 모르는 승부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죠. 백의 집을 모두 없애고 흙의 집을 이제 지키는 그런 자리인데, 흔히 이제 바둑의 이론은 큰 데를 벌리는 게 더 낫다라고 해요. 노근수 선수도 굉장히 논리적인 바둑을 구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전 방식으로는 여기 두는 게 맞는데, 아마 알파고는 여기 둘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화점 백이- 쪽으로 뭐 찝어가거나 뭐 그런 약점은 없나요? 백이 나. 여기요? 거기 말고. 세점. 이쪽이요? 네. 이건 근데 워낙 대학수기도 하고, 그 또 반대편으로 찝어가는. 비슷합니다만 버려도 이게 열집치 안 되잖아요. 그게 잡아도 별거 없고, 작군요. 네, 이렇게 잘 잡히지도 않고, 아, 아직 공배 하나가 더 비어 있어요. 그렇군요. 역시 네 여기 두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왜 둔다고 해도 인공지능 최근의 바둑은 당장의 정확한 신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전의 방식은 당장 확정관 아니어도 이 벌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딱 이게 충돌이 나는 지점에서 네, 이제 약간 옛날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흙은 우변 쪽으로 전개를 네. 했는데요. 여기서 베개 방향은 어디일까요? 뭐 흙이 안 둔 데를 일단 두는 게 아마 바둑의 원리상으로는 이쪽에 두는 게 정수죠. 네, 여기 또 따라갔다가 제일 나쁜 건 따라가는 수. 네, 이쪽을 뺏기면은 양쪽을 다 당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 제일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양에서 인터넷 한 3단 정도 이하 분들은 이쪽 붙이는 수를 많이 두세요. 네, 이쪽을 다짜고짜 붙이는데 네. 실은 저도 여기 왜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저도 그 실력대에 벗어나서 그리고 근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젖혀도 흙이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선수로 이득을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흙의 집이 더 커지니까 지금 좋진 않습니다. 뭔가 인공지능 수법 같기도 네. 하는데 안 좋은 수군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5단 이상 분들은 이런 식으로 두는데 한 3단, 2단 요 분들은 이상하게 붙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안 좋은 수라는 걸 또 오늘 배워가네요. 네. 근데 여기서 막상 들어오니까 흙이 받기가 만만치는 않네요. 공격하고 싶은데요. 네.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벌려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죠. 흑의 공격이 실패를 한다면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게 되면은 팍 씌어가서 백이 탈출이 만만치 않죠. 네. 하나라도 이쪽 나와야 되고 흙이 씌어가면은 어찌 미세한 틈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어쨌든 뭐 백이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흑은 이 돌을 어떻게든 잘 공격을 해서 아? 이득을 거길 날짜로 두나요? 뭔가 좀 근데- 잘못됐나요? 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겠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버릴 때는 사실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이 얻는 게 뭐죠? 일단 노근수 선수도 네. 별 고민하지 않고 차단에 갔습니다. 이 날일자가 성공을 할 때는 이 축이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철벽이 돼서 이용할 거리가 없습니다. 원래 막 이런 데 붙여서 어렵게 둬야 되는데 원래 김정우 선수는 이렇게 어렵게 두는 바둑이 아니거든요. 네. 자, 끊었어요. 끊은 것도 약간 손해입니다. 한 점을 움직이겠다는 수인데 이제는 버린다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죠. 끊는 것 자체가 손해수입니다. 아, 여기 둘 때 흙이 이쪽으로 이으면 두 집이라도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움직이죠? 우상 축머리 쪽에- 활용할 게 거의 전무하죠. 이것도 잘 안 돼요. 축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나가면은 듣는 게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 붙이고 젖힐 때 뭐 끊는다든지 하는 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만 선수가 되면 그래도 그럭저럭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흙이 이것도 다 잡아버리면은 일단 축은 안 돼요. 축은 어차피 안 되고 뭐 다시 살아나가는 정도입니다만 백도 이 악수를 워낙 크게 뒀고 설령 이거는 백이 둔다고 해도 뭐 좋은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반전 1분 남았습니다. 벌써 초반전이 1분밖에 네. 안 남았나요? 좀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면에서 다음 연세대 정인규 선수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정인규 선수는 굉장한 공격형이어서 이 세력이 펼쳐졌을 때 잘 두는 바둑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타겟을 해야 되는 바둑은 아무래도 이게 공격적인 기풍은 좀 두기가 어렵죠. 반면에 지성욱 선수는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둘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바둑을 좋아하니까 초반은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중장 선수들이 좀 편하게 둘 수 있는 토대는 서울대가 잡았습니다. 네. 자, 김정우 선수는 여기서 순서를 네. 넘겨주려는 것 같습니다.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초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변과 우상 쪽에서의 전투가 기대되는데요. 다음 중반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자, 이제 중반전 선수들이 투입됐는데요. 일단 연세대학교가 중반을 두기가 훨씬 어려운 그런 바둑으로 초장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인규 선수입니다. 토목공학과 6부 학번입니다. 전투형 기풍의 선수인데요. 자, 지금 우상 쪽에서의 네. 전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대학 동문전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연령대는 높습니다만 가장 승률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3국을 주로 나오는데 결승전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지성욱 선수입니다. 바이오 소재공학과 99 학번이고요. 또 기풍은 마찬가지로 전투형 기풍의 선수인데요. 이 우상 쪽에서의 전투를 좀 유리하게 잘 이끌어가야 종반전 네. 선수가 좀 편하겠어요. 네. 일단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 바둑인데다가 게다가 전투형들은 또 공격적으로 둘 때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실력 발휘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짜여졌습니다. 무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인규 선수의 차례인데요. 어디를 작점할까요? 지금 이런 데서 이제 보통 모르면 손 빼라 그러고 이제 손을 빼고 둘 수도 있는데 이쪽이 정리가 되면 대책이 없어요. 자, 이쪽에 네, 그냥 묘하게 날짜에 뒀네요. 그런데 그래프가 여기 손해 보기 싫다는 얘긴데요. 네. 근데 이건 다만 한 점을 잡는 수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좀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잡으러 가겠다는 네.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게 다음에 끊는 수가 있기는 한데 자, 한 점을 잡으면은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 백이 살기도 참 빡빡하고 설령 살더라도 여기저기 뜯기는 게 많아서 낙이 없습니다. 네. 일단 연세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1국의 승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이 송재환 선수가 있고요. 또 3국에서 역시 진 적이 거의 없다는 이 정인규 선수가 굉장한 장점인데 이 두 선수가 1국에 동시에 투입이 됐다는 거는 1국을 무조건 잡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 판을 져버리면 연세대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떤 승부에 대한 압박이랄까? 그런 부분은 연세대가 훨씬 심한데 바둑 내용도 지금은 백이 상당히 두기가 이제 빡빡해졌습니다. 네. 네. 한 점을 잡은 거는 역시 큰 승부다 보니까 안전하게 간다고 봐야죠. 통째로 잡는 것보다는 좀 잘게 이렇게 쪼개도 나쁠 게 없는 게 이제 흑의 입장입니다. 정말 오늘 만약에 서울대가 네. 승리를 가져간다면 송재환 선수가 나올 때는 한 판도 진 적이 네. 없었는데 그 신화가 깨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적어도 1국에선 진 적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까지요. 백의 다음 수가 역시 마땅한 수가 없어요. 네, 정인규 선수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끊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귀에서 사는 거야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이쪽이 다 날아가면 괴롭습니다. 자, 일단 붙여 두었고요. 젖혀서 봤나요? 이제 젖히는 거는 일감인데 자, 이제 끊었을 때 어떻게 둘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한다고 봐야죠. 네. 고민이 되겠어요. 일단 정인규 선수의 전력을 뭐 이제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연세대도 내가 아무리 바둑이 나빠도 이 송재환 선수가 결국 역전시켜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듯이 네. 이 서울대 신영수 선수도 그에 못지않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네. 특히 더 실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속기 바둑으로 두어도 어떻게든 다 커버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지성욱 선수가 시간을 더 많이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젖혔습니다. 여기서 네. 끊어가느냐인데요. 못 끊으면은 백이 한 게 없어요. 네. 보통 바둑의 어떤 행마법이라는 게 붙이면 젖혀라고 젖히면 끊어라인데 끊지 못하고 다르게 두게 되면은 일단은 상대도를 이렇게 지켜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굳이 여기를 둔 의미가 없죠. 원래 이 모양은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집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포기하고 붙인 거라 이렇게만 되더라도 백은 그냥 자체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고민을 할까라고 하는데 붙여놓고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칠 거면 진작에 쳐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학수입니다. 끊을 무조건 수밖에 없는 끊어야 거예요. 된다는 네. 거네요. 근데 문제는 끊어서 두는데 보통 단수 치면은 뭐 백이 나빠야 되는데 흑이 나빠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둬도 백이 좋은 그림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아, 일단은 끊고 끊어갑니다. 보나요? 네. 일단은 싸우나요? 네, 뒤돌려 치는 게 행마법이긴 한데, 네.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만큼 이 지성욱 선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린 다음에 이제 단수를 칠 때 여기 있는 수가 있고 그냥 자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까?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는 건데 지성호 선수 일단 뭐 대국 태도와 대국 방식은 제가 보기엔 프로 구단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 줄 압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패를 걸어간다면 패감은 어떨까요? 이 패 자체는 흙이 이기기 어렵죠. 패감이 끊어서 패를 했을 때 이거에 뭐 만만한 패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이거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빵 때리면 흙이 난리가 나니까 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어서 두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바둑이 유리할 때는 패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불리할 때는 패를 하고. 어쨌든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점수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돌이 있는 데서 점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보통 자기 집을 챙기는 거는 내 모양에서 집을 얻을 때 생기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상대 모양에 이게 뭐 뛰어 들어가서 깰 때 집을 얻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 돌이 많은 데서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깨는 것만 해도 힘든 판에 여기 들어가서 또 집까지 얻으려고 하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흙은 자기 돌이 많은 데서 이렇게 좀 강하게 두는 것이 바둑의 원리로 굉장히 맞습니다. 네. 자, 이을까 끊을까 애매한데 인공지능은 승률 차이는 1%밖에 안 나네요. 그러니까 끊어도 되고 이어도 되고 어떻게 둬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라면 이길 것 같아요. 아? 패감을 야 이거 네. 이거는 이거는 패하겠다는 얘긴데요. 일단 끊어갑니다. 끊고 네. 밀 때 여기 패감 쓰겠다는 건데 악수인가요, 혹시? 대악수죠. 아, 네. 대악수인데 야 글쎄요 패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받으면 이거 따냈을 때 글쎄요 백은 어느 쪽 두 번 연타해도 백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아, 흙의 땅이었죠. 예, 자기 땅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빵 따름을 해도 일단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버리면은 이건 이제 집 자체가 통째 날아가니까 네. 일단 흙이 좋은 선택은 아닌데 받아줄 순 없나요? 받아준 패를 못 이기죠. 지금 이제 패 대가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일단 손해를 봤죠. 네. 근데 이 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네요. 네, 손해다라고 보면은 받고 결국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빵빵 때리는 거는 역시 흙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이건 득이 없네요. 자, 지금 네, 지금 지성우 선수 두는 거 봐서는 패 이기려고 지금 패를 걸었지 패 지려고 패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둑 이기려고 두지 지려고 두는 사람 없듯이 패를 이기려고 패를 걸지 패를 지려고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받는 순간 좀 기울어질까요, 형세가?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흙의 포석이 워낙 좋았습니다. 아 받았네요. 일단 받아둡니다. 이거는 패감이 없어요. 아 또 여기 거길 두나요? 야 이거 이제 점점 네, 플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패를 다 나가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패감을 통해서 다 나가겠다는 뜻이네요. 일단 자체로도 약간 득은 없는데 지금 지성우 선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패는 흙이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양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도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잡히면은 굳이 여기를 둔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있고 다 떼어내면 여기까지 둘 게 뻔하죠. 근데 이게 또 약간 악순데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따내면은
백은 결국 이런데 팩감을 한 번 더 두게 돼요. 이것도 안 바뀌는 모호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요 정도에서 흑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전국에 이제 서울대를 응원하시는 동문들은 유리한데 왜 이렇게 패를 할까? 예.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충분히 시간을 사용하는 게 이해가 되긴 네. 하는데요. 그렇죠, 뭐. 또 반면에 또 연세대 동문들은 야, 왜 패를 해주지? 그러면서 또 두 대학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마음 거의 여기서 패를 안 따내나요? 받아요. 야, 근데 그러면 색감을- 이거는 일단 백이 일단은 약간 이 바꿔치기로는 득을 받네요. 아. 근데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반대로 쳤어요. 그거 되나요? 원래 반대로 백이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을 수가 있나요? 글쎄요. 이따 이어야 되죠. 지금 이은 이어야 다음에 되나요? 백이 들어갈지. 이것도 안 받아둡니다. 이거는 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놓으면 백이 이을지 들어갈지를 백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지금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여기를 지금 원래는 막아야 되는데 귀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네. 네. 지금 여기 두는 건 백이 지키면 또 중앙 두겠다는 얘기인데 중앙은 항상 공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성욱 선수는 이 중앙 쪽이 많이 두텁다라고 보고 지켜둔 거고, 자, 정인규 선수도 이제 중앙 쪽을 견제해 갑니다. 네. 다시 이으라 그 얘긴데요. 네, 지금 좌상귀 이으면-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밀고 가면은 일단 단수 치고 네, 이렇게 젖히면은 잡혔던 흙이 도로 살아나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흙이 백이 만약 이쪽을 두면은 또 하나 막아요. 수상전인데 백이 잡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아요. 잡아도 놓고 따내야 그렇죠. 되나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이걸 안에 놓으면 백이 호구 치는 순간 이제 흙이 설령 막더라도 이으면은 이제 수가 나질 않습니다. 큰 자리네요. 아이고 거기를 붙여가나요? 획은 꿈이 큰 건가요? 다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 바둑이 유리할 때 하지 말라는 게 패하지 말아라, 잡으러 가지 말아라 네. 이런 건데 지금 금기 사항을 지금 지성 선수가 종합 선물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풍 자체가 굉장히 센 기풍인 거죠. 자,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서로 여기에요. 지금 백이 흑이 결국 두 대국자는 안 둔다는 얘기죠. 지성우 선수는 이미 한 번, 두 번. 여기는 지금 아예 못 보고 있는 거고. 백은 상대적으로 여기를 손 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공지능 여기서도 받지 말란 얘기지만, 이걸 손 빼기는 어렵고. 백은 계속 공격을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누가 둘까요? 좌상귀가 제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아마 종장 중반의 마무리 누가 하냐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었어요. 이었네요. 네. 지성욱 선수가 먼저 둡니다. 네. 갑자기 이게 네. 붙여놓고 이쪽 이거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성우 선수 바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찾긴 1분 찾았습니다. 자 일단 젖히고 단수를 미리 쳐둬야 됩니다. 이거는 쳐두고 그 다음에 호구 치면은 완벽하게 사는데 안 치면은 좀 사활에 걸려요. 자 지성우 선수 본인의 공부 방법으로 사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스스로 이렇게 썼는데요. 자 전공 분야인 사활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단수를 네. 치고요. 역시 사활만큼은 자신 있다는 거를 올바른 수순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좌상귀 쪽을 살아놓고 이제 백은 변 쪽으로 나오는데요.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귀가 흑의 돌이 이제 4개, 5개, 7개니까 14집, 공배가 10집이에요. 대략 25집인데
흙이 또 이게 한 5집이 납니다. 30집의 가치를 이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모양은 30집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흙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반전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도 비슷하게 남았고 이제 정말 중반전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에이스 선수들의 만남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 정말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첫 번째 대국인데요. 이제 중반전입니다. 연세대학교 송재원 선수입니다. 철학과 16학번. 어떻게 보면은 대학 동문전의 공공의 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송지환 선수를 지금까지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중반전 무패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신영수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동양사학과 16학번입니다. 네. 신영수 선수도 이번 시즌에 이 중반전에 출전을 해서 엄청난 역전승을 거뒀던 그런 선수인데요. 두 대국자가 나이도 똑같고 학번도 똑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을 공부했던 시기도 비슷하고요.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둑 어떤 지금 형세는 흙이 약간 유리한데요. 근데 흙이 마냥 좀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될 네.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선 첫 번째가 여기예요. 네. 이쪽으로 이으면 여기가 끊기고 이쪽으로 이으면은 또 나가서 또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서 어느 쪽이 이어야 될지 딱 애매하죠. 그러니까 신영수 선수가 착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될 만한 장면인데요. 네. 자, 어쨌든 이 바둑은 시간도 엇비슷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 동문전 최고의 명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 위쪽으로 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둬도 결국에는 이렇게 딱 껴붙이면은 양쪽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어도 뭐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피할 길이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런데 끊었을 때 과연 어떤 수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흙의 입장에서도요. 이쪽을 이제 늘게 되면은 자, 이게 아직 못 살았어요. 네. 자, 백도 이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는 있는데 사활이 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백의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를 이제 흙이 이제 늦춰야 됩니다. 여기는 이게 선수예요, 여기가. 미리 해놔야 네, 되는군요. 여기도 이제 미리 해놔야 돼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 두 점은. 자, 지금 끊지 못하면 기회가 영영 없습니다. 흙이 바로 지킬 게 너무 뻔하죠. 타이밍이네요. 네. 자, 불확실한 이 미래의 배팅을 하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가느냐. 지금 일단 좌상귀 네. 쪽을 먼저 먹여쳐 놨습니다. 네, 이때 따내는 게 선수면은 사활에 도움이 되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굴복을 하고 끊을 때 흙이 늘 수가 있는데 백이 잡히는 게 있으므로 여기가 선수를 바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어주면은 이제 손을 빼도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끊겠다는 뜻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 아주 기본 사활 중에 하나이고요. 네. 깔끔하게 살아둡니다. 네. 끊느냐 아니면 여기를 먼저 들여다보느냐. 들여다보면 흙이 여기 못 이어요. 이쪽 있게 되고요.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약간 이 정도로는 뭔가 좀 떨떠름하죠. 자, 이쪽을 끊고 흙이 느는 걸 기대한 다음에 두면은 이쪽이 또 어려운 거예요. 아예 못 손을 끊었네요. 빼고 아, 못 끊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영 이제 못 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를 도로하고 이을 때 늘어버리면은 백이 살아야 돼요. 네. 네, 그럼 이제는 여기 못 끊습니다. 아, 이거는 송재환 선수 제가 보기에는 상대를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아,
그 신영 상대가 선수도 이게 뭐 네. 힘으로 친다고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니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를 안 한 게 백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했어요. 손을 뺄 수가 있나요? 자, 응수타진 어떻게 받을래? 라는 건데 따낸 수가 여기 먼저 여기를 먼저 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송지현 선수 오히려 지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와, 신영수 선수도 대단하네요. 송재환 선수를 상대로 네. 실수를 이끌어냅니다. 그 두 대국자가 일단 같은 나이, 같은 학번, 그 다음에 또 연구생 수업을 한 시기도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실력을 잘 알다 보니까 송재현 선수가 평상시와는 달리 안 끊었어요. 네. 자,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원래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못 끊었나요? 그러니까 이 잡으러 가도 이 끊는 수가 자체가 되지는 않죠. 네.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지금 의외로 불안하다 이거죠. 자, 흙이 흙도인데 여기는 이제 빨리 둬야겠어요. 여기 둬야지만 지금 이렇게 우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 그냥 받으면은 우세한 게 또 거꾸로 다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막았나요? 받았네요. 자, 이건 우세한 거 날려 먹었죠. 네, 이렇게 두고 이거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은 흙이 백이 여기 받아야 돼요. 여기 뚫으면은 흙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데 이제는 백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치중가도 이제 안 안 받아도 죽나요? 됩니다. 네, 이쪽을 가도 살면 되니까. 네. 역시 손을 뺐고요. 흙이 바둑은 항상 마지막에 실수한 쪽이 더 나쁜 거예요. 자, 이거 백이 흙이 이쪽으로 막았는데 이것도 응수타진인데요. 지금 나중에 이 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백은 어쨌든 여기를 이제 뚫리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뭔가 정리는 해야 되겠어요. 실은 흙이 받지 않고 뻥 뚫었으면 백이 더 곤란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상면 쪽을 좀 정비를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여기를 손을 빼긴 좀 애매하고 이제 늘어두게 되면은 이제 약점이 생기죠. 네. 자, 버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버텨온 수인데요. 대신에 밀고 가면서 지금 백이 서서히 노리는 게 이쪽에 흙의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어요. 그 수가 되나요? 치중?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하는 네. 건가요? 그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아무 수가 안 돼요. 이쪽을 두더라도 네, 아무 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영수 선수가 이 수가 있는 줄 알고 이쪽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네. 똑같다고 본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들여다봤어야 됐네요. 이게 꽤 손해인데요, 지금. 원래 흙이 백이 두 집을 겨우 날까 말까한 돌인데 지금은 도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겨우 두 집 내고 사는 형태인데요. 지금 두 집, 셋, 넷, 다 여섯 집이 났어요. 넉 집 손해. 이제는 흙이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 승부인데요. 근데 시간이 두 선수 바둑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대국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마무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무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종반에 큰 틀을 짜는 게 쉽진 않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다가왔는데 원래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걸 거꾸로 당하면은 이쪽의 모양이 더 크죠. 자, 근데 받아주면은 양쪽을 다 당하니까 이거는 이제 괴롭습니다. 과감하게 손을 뺄 수가 있나요? 손을 빼지는 못하고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백이 집이 생기는데 미는 수는 집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백이 앞서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에게 좀 분위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자, 저렇게 이제 서서히 좁혀가는 것이 여러분도 딱 보시기에도 이제 하변의 백의 모양이 좀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근데 끊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방치하고 둘 수는 없고요. 네. 자, 어쨌든 이어두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만 이럴 때 성급하게 끊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버리게 되면은 이쪽이 훨씬 커요. 네. 자, 이제 이쪽으로부터 갔는데 하변이 커지는 걸 좀 견제를 했는데요. 자, 하변 우변을 뒀습니다. 이거는 이상한데요. 아, 자, 이제 끊기나요? 이거는 이제 다시 끊어가면은 아, 이한 점이 그냥 외톨이가 돼서 네. 왜 뒀죠? 자, 흙이 다시 이제 만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좀 세게 두네요. 네, 더 신영수 강하게. 선수도 빡빡하게 두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수는 좋지가 않죠. 여기 두면은 다시 약점이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될수록 한 번에 두세 개의 의미를 담는 그런 수를 두고 싶어 하는데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한 수의 한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두는 게 그게 승리를 위한 길인데요. 너무 이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한 겁니다. 이것만 잡아도 흑이 100이 대학수인데요. 그리고 5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애매하죠? 지금 여기 듣는 게 원체 많아요. 이쪽. 심지어는 바로 끊어도 만만치도 않고. 자, 이쪽에 듣는 게 원체 많다 보니까 흑이 여기까지 자신있게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 잡히게 되죠. 후퇴. 자, 이거 100 흑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 잡지만 두 개를 잃어버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손해죠. 네, 더 들어가지 못하고 흙이 물러났는데요.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5분 100 쪽으로 남았습니다. 조금씩 이동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앙 처리에서도 이제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신영수 선수가 역시 이 착각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종발이 어렵다고 보고 막 붙여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여기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걸 노리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흑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자, 어쨌든 하변 쪽에서 이제 끊어서 싸움이 펼쳐지는데 끊는 싸움 자체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흑은 어쨌든 여기를 끊겠다는 의도는 확실합니다. 신영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졌다고 생각한 거죠. 아, 지금요? 예, 졌다고 생각하면 잡으러 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집으로는 추격이 만만치 않고. 네. 근데 이제 백의 흑의 이 의도가 너무나 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약간은 좀 작전 성공률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송재환 선수도 확실히 데뷔를 할 테니까요. 네. 자, 어쨌든 뭐 이제 난전이 됐어요. 네, 가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글쎄 여기를 살려나가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 아, 네, 뭐 너무 어려워졌네요. 근데 저렇게 팽팽한 거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노리는 뭔가가 백은 여기를 선수해서 여기를 잡는 걸 노리고 있고요. 흑은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잡으러 가는 걸 노리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꼬였습니다. 왜냐면 서로 노리는 바가 이제 명확해졌는데 흑이 훨씬 덩치가 커요. 이거 잡으면은. 자, 안 받습니다. 이거 안 받고 있던지 차라리 막던지. 자, 아니면 지금 붙여도 되고요. 하여튼 여기만 안 받으면 됩니다. 흑은. 자, 지금 기회가 온 걸 신영수 선수도 느끼고 있는데요. 자, 자, 가장 여기서- 가장 강한 수. 네. 자, 이쪽을 일단 뭔가 이쪽을 처리하고 두는 거는 중간수. 이거 받는 거는 받는- 제일 온건한 수예요. 근데 받는 방향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일단- 모르죠. 흑 3분 남았습니다. 이제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네. 자, 지금 뭐 제가 두라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 확실한 거는
받았네요. 지켜두었습니다. 네, 받았어요. 근데 지켜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기도 하고. 네. 네. 자, 일단 뭐 지금 누가 실수가 나오느냐 게임이네요. 이제 서로 일단 시간도 없고 뭐 과감하게 치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느 쪽에 실수가 나오냐인데. 네.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흙도 끊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오, 자, 같이 끝나요? 백이 살 수가 있을까요? AI는 못 산다네요. 네. 죽는다고 이게 보고. 살면은 끊어갔습니다. AI는 못 산다. 네. 오, 신영수 선수 오늘 제대로 뭔가를 보여주네요. 판단이 정확합니다. 자, 이거 불패 신화가 여기서 무너집니까? 위기인데요. 근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송재현 선수가 이거보다 더 심한 바둑도 역전했거든요. 자, 어쨌든 자, 못 산다 쪽인데 자, 백은 나오겠죠. 네, 이거를 버린다는 거는 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흑은 무조건 한 번 5번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송재환 선수도 이제 3분 정도의 네, 시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 초과 페널티 3분을 네. 남겨놓고 저희가 그렇죠. 시간을 세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둬야 됩니다. 네. 바로 공격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백도 납작 엎드려서도 되고, 흑도 역시 뭐 섣불리 막 세게 두긴 어렵고. 자, 있는 수가 어떻게 될까요? 있는 수가 이 노림입니다. 바로 끊으면은 이건 이제 수가 나으니까. 자, 있는 수가 이제 바로는 반대쪽으로 끊어서 안 되는데, 요 결행 시기도 애매하겠습니다. 일단 다 잡으러 가죠. 네.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백이 둬버리면은 넉집이 나버리죠. 네. 자, 어쨌든 움직였고요. 103분 남았습니다. 지금 송재현 선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백 흙이 다만 마늘모가 깔끔했는데 굳이 머리를 얻어맞을 필요는 없었어요. 좀 복잡해졌다 네, 뭐 이런 뜻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네. 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끊어주면 안 됩니다. 끝나요. 끊었네요. 안 된다고 하자마자 끊었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늘게 되면은 일단 여기를 못 이어요. 있게 되면은 이제 씌어갔을 때 다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잡지도 못한 돌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어차피 흙은 좀 단순해져서 이제 막 끊으러 가야 되고요. 백이 오히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보통은 자충수여서 안 두는데, 자, 왠지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좀 흙이 약간 느낌이 안 좋죠. 자, 이쪽에 끊는 수가 지금 이제 절반 선수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백 쪽으로 그래프가 네, 기우는데요. 흙이 요거를 이었어야 되네요. 이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좋은 기회가 서로 막 날아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는 모르는 승부겠습니다. 흙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결국 여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쪽. 돌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백의 또 입장에서 자, 여기서 백도 만만치가 않죠. 이쪽을 끊어서 가는 수가 백이 하나, 둘, 셋, 네 수니까요. 여기를 두고 이 바꿔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수 쳐서 여기는 못 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꿔치면 어쨌든 사는 거예요. 이러면 백이 어쨌든 사니까 이었나요? 그게 되나요? 야, 이게 모르겠네요. 밀어가는 수가 또 묘수인가요? 자, 일단 흙은 이쪽을 이제 끊어봐야겠네요. 끊어가면 네. 이쪽 일단 끊어서 네. 백이 여기를 못 두게끔 해야 되겠죠? 그냥 젖힌 거는 이상합니다. 거의 패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백이 물러서질 않아요. 지금. 자, 이거 여기 나가는 게 막 이렇게 둬서 네, 지금 요 석점이 이제 좀 한 번에 못 삽니다. 네. 자, 그런데 페널티 시간 1회 사용하였습니다. 아, 신용수 선수 이제 시간에 몰립니다. 자, 지금도 안 돼요, 이 수가. 자, 단수 치고 따내야 되는데 여기 급소 한 방으로 이 넉점이 일단 잡힙니다. 아, 그 급소가 있네요. 네, 여기서 수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아, 어쩔 수 없이 지켰고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백이 타개가 뭐 일단 잘 됐죠, 이 네, 정도면. 잘 된 모습이고요. 근데 집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흑이 잡으러 가는 돌을 못 잡았고 네. 백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때리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 네. 자, 바둑은 뭐 이제부터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만 네. 지금 어떤 마음은 흑이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백은 한 번 정도 당할 것 같은데 흑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네요. 시간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좌변 쪽 흑 대마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가 이어서 두면은 흑이 받는다고 쳤을 때 네, 1분 이거는 뭐 남았습니다. 집이 나죠. 아,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네. 전부 뭐 안전하게 부자 몸조심이네요. 근데 백은 여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네요. 그만큼 이제 두 대국자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간도 없고. 서로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제 흑은 바둑 자체는 지금 하여튼 뭐 치열하게 두고 있는데요. 흑이 네, 자 아우. 이거를 잡을 수가 페널티 시간 1회 있나요? 사용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단- 뚫어야죠. 그밖에 안 됩니까? 못 끊어갔어요. 못 끊으면은 흑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들어도 흑의 손해가 너무 보이죠. 흑은 4개 잡았는데 잡힌 게 6개니까 이거는 흑이 손해를 은근히 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귀에서 이제 꽃놀이패까지 나서 백은 더 즐겁죠. 흑은 뭐 패를 양보하자니 바둑이 지고 패를 양보를 안 하고 계속 패를 하자니 시간에 쫓기고 지금은 흑이 이기 어렵겠네요. 자, 이제 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연세대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은 이 1995도가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송재환 선수를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네. 맞상대를 하자니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네. 이게 또, 정말. 네. 그래서 피해 간다고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또 상황이 연세대 전력이 아니고요. 너무 송재환 선수 아니어도 강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백 페널티 시간 1회 사용하였습니다. 자, 송재환 선수도 페널티에 몰렸고요. 네. 패를 계속하다가는 서울대학교가 시간 초과 패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너무나 반상이 둘 곳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물론 그냥 막 빨리 둔다면 시간 아웃은 당하진 않을 텐데 지금 역전을 시키기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둔 것도 백이 흑이 약간이나마 이제 손해 패감이죠. 네. 한개 손해입니다. 패감을 좀 늘리려고 먹여 쳤었는데요. 글쎄요, 뭐 하여튼 신영수 선수가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역시 송재환 선수가 워낙 잘 두네요. 너무 대단합니다. 집 차이도 지금은 네. 그래프로 봐도 꽤 큰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신영수 선수가 시간 초과 네. 페널티를 안 당하려고 네. 지금 좀 필사적으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대국자 수준이 지금 시간패를 당할 정도 그런 기량은 아니에요. 네. 판단이 만약 0.1초 만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역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신영수 선수가 시간을 보더니 네. 한숨을 쉬었어요. 획감이 없어요. 네. 이미 형세도 페널티 시간 알고 2를 사용했습니다. 네. 형세도 알고 좀 시간도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곤란해 보이는데요. 지금 신기하리만큼 두 선수가 잘 두고 있어요. 네. 자, 신영수 선수 10초 정도 남았는데 정말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합니다. 바둑 내용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죠. 네. 흐리게 기회가 더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시간패를 면하지는 못하나요? 이건 뭐 장렬히 전사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거 시간표입니다. 신혁수 선수 아쉽네요. 약간 멋쩍은 웃음을 네. 짓는 것 같기도 하는데 두 선수 너무 명승부를 보여줬어요. 네. 일단은 뭐 그 사활에서 흙이 수가 나는 줄 알고 네. 일부러 좀 양보를 했는데 그게 일단 직접적인 패인이 됐고요. 들여다보는 거 먼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좌변부터 먼저 짚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가 100시간승을 거둡니다. 신영수 선수 웃으면서 복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한 판일 것 같은데 또 기분 좋게 흘려보냅니다. 송재환 선수 너무나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국 연세대학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정말 양팀 모두 혈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1대0 스코어 한 발짝 앞서갑니다. 네, 신영수 선수가 중반전에 정말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송재환 선수인가요? 일단 뭐 딱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바둑 이 부분 접전 정확하고 또 반상에게 넓게 보는 시야도 좋고요. 역시 대학 동문전이 아니더라도 이 송재환 선수 바둑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도 이 1국을 빨리 잊어버리고 2국에서 저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공통된 이 장점은 이 9명의 선수가 실력 차이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네. 서울대는 뭐 그런 장점이 너무나 좋아서 2국에서도 아마 아주 재밌는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의 대결,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